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종강이에요 벌써. 엑셀을 열흘째 했어요. 파워포인트는 그 전에 열흘 했고요. 20일간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수료증도 나가고 기념품도 나가고 기념품도 있어요. 물병이에요, 물병.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고 잘 때도 좋아요. 비고 잘 때 담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살짝 얇은 수건 같은 거 올려갖고 비고 자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했었죠. 엑셀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화면을 좀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볼 줄을 아는데, 그렇죠. 한글, 한자, 기호 입력하는 거 기억나세요? 한글이야 뭐 그냥 입력하면 되고, 입력한 한글을 F9번, F9번에 죄송합니다. 한자 키 눌러서 한자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가 중요하지, 기호.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입력하는 건데, 기호는 두 가지예요. 우리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기호들이 나타나요. 이때 탭키 누르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누르다가 움직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엔터 쳐도 되고, 만약에 내가 요거 2번 요걸 누르고 싶다 그럼 숫자 2번 눌러도 돼요. 요건 3번. 그러니까 얘가 5번이잖아. 5번 누르면 그 글자가 찍힌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당구장 표시 그럼 6번 이렇게 누르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마우스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호예요. 기호.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서 기억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른다. 단 여기에서 쌍지읒은 제외 이거지. 그렇죠. 쌍지읒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자 키를 누르면 기호가 나오는데 이때 탭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네, 탭키를 누르면 펼쳐지고 축소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자 기호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일차에서는 뭐 했냐면은 날짜, 시간 이런 걸 입력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55라고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이 숫자가 적혀있는 이 자리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오늘이 7월 30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쓰면 날짜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55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55가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엑셀은 기본이 숫자, 문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간이나 날짜가 들어가면은요 셀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형태로 입력한 곳에는 어떤 숫자를 쓰면 알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형태로 들어가요. 근데 몇 월, 며칠 형태로만 입력한 곳에는 어떤 날짜를 쓰게 되면은요 몇 월, 며칠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도를 빼고 입력을 하면 연도 없이 나타나는데, 이때 연도가 언제 연도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5월 5일 그러면 이거는 현재 5월 5일이에요. 현재 올해 연도. 여기에는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컨트롤 세미콜론. 자,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입력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근데 요게 RL이라고 누르면 요게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기자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RL 눌렀다가 다른 데를 클릭해야 돼요. 글자가 좀 잘 안 맞더라고.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날짜가 들어가고요. 시간은
컨트롤 플러스 콜론. 이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콜론. 콜론이니까 쉬프트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콜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함수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함수에서는 현재 날짜를 보여주는, 현재 날짜를 입력하는 함수는 뭐였냐면 는 하고 today 이렇게 썼죠. 는 today.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을 같이 입력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게 는 now예요. now.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과 날짜가 들어가거든요. 날짜와 시간이 같이 들어가요. now. 그러니까 today는 날짜만, now는 날짜하고 시간. 근데 셀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날짜, 시간을 보여주는 이 곳에 시간을 보여주는 걸 날짜만 보여줄래? 라고 하면 날짜만 나오기도 해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뭉쳐지면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런 잘 자란 걸 어떻게 다 외울까라고 하는데 하시다 보면 맞다, 날짜 입력하는 게 뭐 있었는데 하고 찾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찾게 되면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복습할 때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복습하세요 라고 해도 이게 촥 머리에 안 꽂혀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중요한 느낌이 없거든. 선생이야 아니까는 중요하다고 떠들지 우리는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엑셀을 공부할 때 이 책에 있는 데이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데이터를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몇 번씩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데이터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헌혈 일정을 쭉 일지를 기록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투데이도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언제 헌혈을 했는지 그 날짜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를 계산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날짜와 날짜 간의 간격을 계산하는 함수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또 그 함수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처음에는 솥 하나, 국그릇 2개, 밥그릇 2개, 뭐 숟가락 젓가락 2세트만 있으면 신혼 살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돼요 요즘? 에어컨도 있어야 돼. 첫째, 이렇게 더운 날에는 밥그릇 갖고 해결이 안 돼. 전화하면 짜장면 배달하니까. 근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거든. 그럼 또 이제 챙기는 거지. 하나씩 사 모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미리 다 사놓고 시작하죠. 그리고 안 쓰죠.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우리 때는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배우는데 그 위에 어른들은 그러죠. 야, 요거는 꼭 중요한 거니까 꼭 챙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때 젊은 당사자들은 챙기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거 중요한 거였는데 못 챙겼잖아요. 좀 세월이 지나니까 챙기잖아요. 엑셀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요거 중요한 거니까 챙겨두세요 라고 한 거죠. 근데 해보면 막상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은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아니면 여기에 서식에 가서도 셀 서식, 아니면 컨트롤 1번 누르는 셀 서식, 아니면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자세히 버튼 누르는 것도 셀 서식.
셀 서식은 되게 많아요. 글꼴에 가서도 클릭해도 여기 셀 서식이에요. 셀 서식 안에는 표시 형식, 맞춤, 글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글꼴에 있는 거 자세히 버튼 눌러도 셀 서식이고 맞춤에 가서도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도 많아요. 그런 기능들이. 그래서 우리 컨트롤 1번 누른다라는 거. 네, 컨트롤 왼손으로 엄지 검지 누르는 거죠. 왼손 컨트롤 키 엄지 누르고 검지로 숫자 1번 누르면 셀 서식 뜨거든요. 그럼 표시 형식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꾸미는 연습을 여러 번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컨트롤 1번인지 컨트롤 2번인지 기억이 안 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셀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너비를 좀 넓혀놨더니 이 부분이 불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 사이에 뭐 하나 넣고 싶어 그러면 당사자에 가서 삽입을 누르면, 근데 두 개를 블럭 잡고 삽입을 하면 두 개. 근데 너비가 왼쪽에 있는 너비만큼 생겨요. 만약 이 너비가 이렇게 좁으면 이 너비 좁은 것만큼 늘어나요. 얘가 넓은 만큼 더 넓어져요. 삽입이 되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좁으면 넓히면 되고 넓으면 좁히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삽입을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다가 세 줄을 블럭 잡고 삽입을 누르면 세 줄이 들어가고, 세 줄을 블럭 잡고 삭제를 하면 세 줄이 삭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데이터 이동 복사 어떤 거 아시겠죠? 여기 특히 삽입 삭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 글자를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그렇게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일로 당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우리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두 줄을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삭제. 그럼 삭제하면 이 4번 줄, 5번 줄을 두 줄을 통째로 삭제할 거니 전체를 삭제할 거니, 아니면 삭제를 하면 얘가 없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으로 당겨 올까? 왼쪽으로 밀어붙일까? 당겨 오겠죠. 그렇죠. 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잘라내게 붙여넣기 해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도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안 했거든요. 우리 교재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정렬할 때 우리 배웠었는데, 정렬에 가면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직책별로 정렬하라 그러면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나다선으로 정렬하니까 과장이 위로 올라가고 사원, 사장, 부장은 또 과장 미치고 뭐 꼬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이거를 정렬하면 과장이 기억이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요. 차장이 치읓이가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글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정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요 순서대로 여기다 나열을 해주고 추가를 눌러주자 라는 거 기억날 거예요. 요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거.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정렬할 때 그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놔도 돼요. 미리. 그게 어디 있냐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파일, 저 밑으로 내려가시면 옵션,
옵션 찾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고급이라는 곳에 내려가시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직장에 관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부서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미리 등록해 놓으면 좋죠. 학교에서 같으면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 이렇게 직책이 있잖아요. 교장, 교감, 부장, 주임 뭐 이렇게 직책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그 순서대로 등록을 해놔야 그 순서대로 정렬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회사 같으면 뭐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사원까지 나가는 그런 거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좋죠. 미리 등록해 놓고 쓰는 게 좋은 거죠. 요 사실은 요 엑셀 옵션이 파일에 가서 이 옵션, 즉 엑셀 옵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될 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잘 쓰지는 않은데 무작정 제가 이거를 외우세요 라고 해서 달달달달 볶아서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옵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뭘 고치는 기능이 있나 보다 하고 다음에 업무를 하시다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유효성 검사 우리 해봤었나요? 나이를 입력해야 되는데 나이가 100살 넘으면 안 되잖아. 회사에서 100살 넘으신 분 직장생활 안 하시잖아. 그 다음에 성별을 입력해야 되는데 남성, 여성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남자, 남 그럼 남자 성별만 해도 남성, 남자, 남 세 가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별을 입력할 때 데이터에 가면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 텐데, 예, 그래서 여기다가 목록에다가 미리 뭐 남성이 아니라 컴마 여성 이렇게 아니면 뭐 여성 컴마 남성. 그래서 성별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미리 등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겨요. 이 중에 하나 고르라고. 고르면 되죠. 그렇죠? 그럼 다른 거 입력은 못해요. 에러나요. 들어가질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게 유효성 검사였었죠. 그리고 함수는 이것저것 함수를 설명을 드렸는데 함수가 원체 많아서 다시 복습하기는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꾸밀 때 여기 홈에 가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셀 스타일. 여기다가 뭐 강조색 4 그래서 여기는 셀 스타일에 가면 뭐 강조색 5 이런 식으로 꾸미는 기능. 그래서 여기 이제 목록이 있으면 여기 목록 블럭 잡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20% 강조색 2 뭐 그럼 이렇게 이제 목록이 꾸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차트는 우리 해봤었죠. 이 차트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십 가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차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류를 설명하려도 몇 날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뭐다? 세로막대. 예. 그래서 세로막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그다음에 틀 고정, 뭐 화면 나누기, 뭐 이런 거, 부분합, 필터 이런 거 피벗 테이블도 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예문이 그때 우리 다운로드 받은 예문이 하나 더 있었죠. 데이터 분석 관리에 들어가면 이런 예문을 하나 우리 받아갖고 연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 고정할 때 하는 원리, 뭐 창을 나누는 기능,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정렬해서 색깔별로도 정렬하고 그랬던 게 있었을 겁니다. 미처 못 들으신 분은 결석하셔서 못 들으신 분은 복습 공부방에 오시면
복습하시면 돼요. 부분합도 있고요. 중첩 부분합도 있었고, 부분합할 때 어떤 기능, 중요한 건 뭐였고, 이런 것도 제가 메모를 해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시트 보호. 네. 자, 이게 지금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와서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밥을 먹으러 갈 테고, 당연히 밥을 먹으러 갈 때는 컴퓨터를 종료하고 가겠죠. 저기 큰 대기업들은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자기 카드 있잖아요. 자기 신분 카드. 그거를 빼서 컴퓨터에 꽂혀 있는 거를 빼서 건물을 나갈 때 찍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몇 시에 나갔다, 그 다음에 다시 밥 먹고 들어올 때 몇 시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카드로 아이디 카드를 컴퓨터에다 꽂아야 아무개가 로그인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컴퓨터를 종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저 같은 경우도 막 작업하다가 시스템을 다시 다 종료하고 밥 먹고 갖고 다시 일을 벌리려면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시작을 눌러서 시스템 종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여기 절전을 두거든요. 절전을 두면은 얘가 동면에 빠진 것처럼 쑥 꺼져요. 이 상태 그대로 펼쳐놓은 그대로. 그럼 이제 밥을 먹고 와가지고 다시 파워를 누르거나 하면 절전 상태가 원래대로 되돌아오거든요. 이때 이제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놓고 쓰잖아요. 사용자 암호를, 여러분들. 그럼 이제 암호를 맞춰야 다시 화면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시간을 좀 벗어두고 오면 좋은데,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뭐 로그 오프하고 뭐 다시 절전 모드로 갔다가 이런 거 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누군가 와가지고 쳐다볼 수도 있고 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같으면 성적들이 입력하는 과정인데, 학생들이 교무실에 들어와서 잠깐 보고 나가 고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검토란 메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시트 보호라고 있어요. 시트 보호 찾으셨어요? 어딘지? 네, 시트 보호를 딱 누르면 암호로 입력하라 그러는데, 암호는 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한 번 더 1, 2, 3, 4. 이 암호 못 맞추면 나도 못 열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대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와서 이거 볼 거 아닙니까? 어머, 얘를 고쳐야지 하고 키보드를 누르면 못 건드려요. 안 고쳐져요. 아무것도 못 눌러요. 그냥 눈에 보는 거로만 만족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면 시트 보호 해제라는 말이 있는 걸 봐서는 보호를 했으니까 해제하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 이렇게 놓고 가면 모르지. 여기도 보세요. 글꼴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어. 이게 글꼴이 막 바뀌냐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글꼴 바꾸면 막 바뀌냐고. 이게 안 바뀌어요. 글꼴 크기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볼일 보시고 오셔가지고 검토해 가서 시트 보호 해제해야 되겠죠. 1, 2, 3, 5 틀렸어요. 그러면 못 고치는 거죠. 다시 1, 2, 3, 4 이제 시트 보호 해제됐으니까 이때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시트 보호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시트 보호를 해서 보내버리기도 해요. 그럼 상대편이 입력을 못하는 거야. 보기만 해라 이거지. 보기만 해라.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에요. 시트 보호라는 거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당신이 내 허락 없이
건들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트볼을 걸어놨는데 이 문서를 이제 저장을 할 거고 이 문서를 다시 불러올 거 아닙니까?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문서인데 아무나 막 불러오면 돼요? 저도 여기에 제 사용하는 USB 메모리 안에 USB 메모리 자체를 암호를 걸어놨어요. 암호를 맞추지 않으면 USB 메모리가 안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개인적인 데이터에는 여러가지 뭐 이런 가계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패스워드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 패스워드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이폰을 가지고 이 범죄 연루가 되니까 FBI가 애플 본사에다 이 암호 좀 깨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애플에서 범죄 연루가 됐던 어떤 데는 우리 고객 거를 함부로 우리가 건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FBI가 이제 뿔이 이렇게 났겠지. 근데 자체적인 기술로 암호를 깨트렸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FBI도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암호를 입력한 거를 깨트리면 암호를 입력했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남이 암호를 걸어놓으면 못 열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암호를 걸어놓는 거예요. 이름 문서 중요한 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를 걸어야지. 어떻게? 파일에 가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는 저장 명령을 걸면 그대로 저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무조건 다른 이름으로. 이걸 누르시고 나서 밑에 보시면 도구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도구. 확인하셨어요? 네, 클릭하셔가지고 일반 옵션. 좀 복잡해요 이게요. 일반 옵션. 암호를 물어요. 자, 여기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암호 설정하는 건데요. 암호 설정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은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구라는 항목에 가서 여기에서 일반 옵션을 찾았죠. 일반 옵션이요. 일반 옵션. 그래서 이제 암호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 암호 설정도 복잡해요. 암호 설정도 복잡해요. 5글자 이상이에요. 5글자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뭐 보시면 열기 암호, 쓰기 암호가 있어요. 열기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열어요.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열기는 열어요. 저장이 안 돼요. 쓰기 암호는 내가 저장할 때 암호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 때 두 가지를 다 물어요. 열기 암호 걸려 있으면 열기 암호 뭐니? 근데 열기 암호를 모르면 못 여는 거고요. 열기 암호는 맞췄어. 근데 쓰기 암호를 물어보네. 쓰기 암호를 모르면 읽기 전용으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장을 못해. 저장을 못해. 쓰기 암호를 맞춰야만이 처음에 열 때 쓰기 암호를 맞춰야만이 저장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문서를 누군가가 열면 안 되고 설령 열었다 하더라도 고쳐가지고 저장을 확 해버리면 바뀐 데이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저장도 못하게 막아야지. 암호를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죠. 위에 1, 2, 3, 4, 5 밑에 1, 2, 3, 4 이렇게 뭐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저 암호를 복잡하게 걸어놨더니 내가 까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호북 갖고 계세요? 암호북? 여러분만의 암호북?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 질문하는 그냥 제일 만만한 게 1, 2, 3, 4, 5자. 그 다 풀어. 야, 암호 뚫렸다 그래. 암호 뭐로 했는데 1, 2, 3, 4. 아, 그럼 뚫리지 그게. A 이런 거. 그럼 안 되지. 예. 암호는요. 암호는 원칙이 있어요. 암호는 원칙이 있는데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섞어서 만든다. 문제는 내가 못해요. 그게 헷갈리는 거지 이제. 숫자만 적어놓으면은요 1초 안에 깨요. 암호를 깨트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보통 해커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커는 통신을 잘하려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방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암호를 깨트리고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숫자로 되어 있는 암호를 아무리 복잡하게 해놔봤자 1초 안에 깨트린대요. 그리고 영문자, 즉 소문자 숫자로만 만들어 놓으면 불과 몇 분 안에 깨트린대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섞으면 한 20-30분씩 걸린대요. 근데 거기다 특수문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느낌표, 뭐 샵, 골뱅이, 뭐 달러 표시, 퍼센트 기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섞이면 100만 년 걸린대요. 100만 년. 슈퍼컴퓨터로 해킹을 시도를 하면 100만 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100만 년 동안 하다가 100만 년 후에 제 거를 암호를 깨트리겠죠? 뭐 깨트리든 말든 난 그 전에 죽었을 테니까. 100만 년 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어서 만들래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섞지 않으면 암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는 내가 평상시에 잘 쓴 암호랑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암호를 만든 거랑 다르게 만들어지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럼 물론 본인 인증 받으면 되죠. 또한 네이버, 다음, 구글, 패스워드를 다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암호를.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포털 사이트에 암호를 서로 다르게 만든다. 이게 더 힘들죠? 네이버 암호 따로, 왜냐면 아이디는 통일해서 쓰시더라고. 근데 암호가 똑같으면 네이버 걸 누가 어떻게 흘렸어.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면 다음도 뚫리고 구글도 뚫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돼요. 2차 인증. 이건 엑셀하고 무관한 내용이지만 누가 로그인 하잖아요. 내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럼 문자가 와. 야, 누가 너 로그인 하려고 그런다? 너 맞냐? 그럼 제가 로그인 할래도 맞냐? 그래. 그럼 제가 여기서 나 맞아. 그러면 열리는데 나 아님 그러면 못 여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와요. 2차 인증하는 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뚫려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엑셀하고 무관하지만 여기 암호 설정은 5글자인데 보통 회사에서는 정해놓고 암호를 쓰기는 해요.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암호를 걸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썼다가 내가 퇴사를 했어. 그래서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패스워드 걸려있는 거를 열려니까 모르잖아요. 기존 직장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연락을 하면 이 직장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까먹었는데요 그래. 뭐 1, 2, 3, 4 아닌가요?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성의 있게 대답했는데 나도 안 쓰니까 그동안 까먹은 거지. 그냥 1, 2, 3, 4, 5 같으면 수월했지. 뭔가 이렇게 복잡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본인도 까먹은 거 안 쓰다가. 근데 이거는 신용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뭐 암호를 변경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는.
그러니까는 그 패스워드 걸린 문서는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회사 내에서 좀 복잡한데 회사의 어떤 특성을 맞춰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지 뭐. 부장놈, 나쁜 놈 이렇게 쓴다든지 나쁜 부장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러면 알아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암호를 해갖고 저장을 하면은요 저장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걸 쭉 한번 훑어봤는데 여기 보니까는 매크로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매크로는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짜증 내실 것 같아요. 매크로가 엑셀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요. 그건 자격증 공부하실 때 필요한 거고요. 민간 자격에는 안 나와요. 국가기술 자격에만 나옵니다. 어려워서. 근데 이 매크로를 알면 되게 좋은데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한번 훑었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우리 다음 거 좀 정리해 볼 겁니다.